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가상세계의 창조자들. 설마 책 제목만 듣고 벌써 나가시라는 건 아니죠? 이건요, 끝까지 들어야 할 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곧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려주거든요. 이 책은 건축학을 전공한 노석준, 이승희 공저이고요. 출판사는 글라이더입니다. 만약에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10명, 20명, 아니 그 이상 있다면, 그리고 그 아바타를 통해 내가 지금까지 현실 세계에서는 꿈만 꾸었을 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시도해 볼 수조차 없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모두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보고 싶은가요? AI, 챗GPT,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기술들의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급속도로 앞당겨졌는데요. 앞서 질문한 것처럼 수많은 나의 아바타가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나를 대신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하게 될 미래가 머지않아 펼쳐진다고 해요. 특히 챗GPT는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인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면서 경제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상성은 인간만이 가지는 독특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사실 가상세계는 오늘날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부터 오늘날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창조해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흥미로운 것은요. 건축학적 고찰을 통해 역사 속 가상공간의 사례를 보여주는가 하면 현재와 미래의 메타버스 변화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미래의 얘기가 더 흥미롭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래의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보다 가상 세계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제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직업이나 부동산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상세계의 창조자들 중 미래편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 합니다. 그럼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새롭게 펼쳐질 메타버스의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회사를 메타로 바꾸고 시스템을 정비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저드라는 게임 회사를 IT 업계 사상 최고액인 687억 달러에 인수하는 세계의 빅딜까지 감행하였다. 그 외의 모든 테크 기업들과 구글, 애플, 아마존 등도 메타버스를 차세대 새로운 산업의 축으로 생각하며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면서 그 영역을 키워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9년 499달러였던 세계 메타버스 시장이 2030년에는 1조 5,400억 달러로 규모가 30배 이상이나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 진보된 양자 컴퓨터의 출현,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경제 인프라의 구축 등 메타버스는 우리의 또 다른 삶의 공간이 되기 위한 환경들을 빠르게 조성해 나가고 있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가상의 공간에서 다양한 가상의 활동들이 일어나는 거대한 플랫폼이자 이를 구현하는 최첨단의 기술들이 합쳐진 하나의 거대한 오가니즘이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기술보다는 개념에 더 가깝다. 메타버스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현대 인류의 시조인 호모사피엔스가 가상의 이야기를 지어내던 약 7만 년 전부터 인간은 꾸준히 메타버스를 창조하고 경험해왔다.
물론 역사 속에서 메타버스는 당대의 자원과 기술, 인간의 능력에 따라 그림, 책, 디지털 영상 등 각기 다른 형태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그 안에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가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가상성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상상력을 기초로 탄생했다. 어떤 형태든 늘 당대 최고의 천재와 최고의 기술로 구체화되면서 가상의 세계는 인류의 유산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AI, 챗GPT,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의 개념적 모델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존재해온 것이고 이 방식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래의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과거의 방식들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미래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에 살고 있다. 메타버스란 가상이나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의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과의 경계를 초월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인류에게 가상세계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새롭고 혁신적인 개념은 아니다. 과거에도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개념으로 존재했다. 그러다가 웹과 인터넷 등의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에 흡수된 형태로 진보하면서 더욱 광범위한 의미인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세컨드 라이프, 제페토, 로블록스,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의 SNS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메타버스의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현대의 VR 기술이 구현하는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를 비슷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오해다. VR과 메타버스는 모두 가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추구하는 세계는 분명히 다르다. VR이 실제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가상의 콘텐츠를 구현한 것이라면 메타버스는 실제 현실과 거의 흡사하다. 시각과 청각 등의 오감을 활용한 일상의 다양한 경험은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등도 거의 실제와 같이 구현되고 작동된다.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현재 메타버스는 크게 가상현실,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상현실. 가상현실은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완벽한 가상세계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가상현실의 세계에 접속하면서 실제와 같은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콘텐츠는 현실이 실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가상의 것들이다. VR 기반의 메타버스가 구현된 대표적인 영화로는 아바타, 매트릭스, 그리고 2018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을 들 수 있다. 증강현실. 증강현실은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 위에 중첩되어 펼쳐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뜻한다. 현실에 가상의 이미지나 정보, 스토리 등을 붙여 새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AR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때 유행했던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들 수 있다. 포켓몬고에 열풍이 거셌던 시기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몬스터볼을 던지느라 서로 부딪히는 진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라이프 로깅. 라이프 로깅은 현실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 이미지, 동영상 등을 디지털 플랫폼에 올리고 공유하는 활동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SNS가 대표적인 예다. 라이프 로깅은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메타버스 유형으로 영향력이 매우 크다. 10여 년 전인 2011년 봄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한 반정부 시위 아랍의 봄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전파되면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저항운동에 동참하도록 이끈 바 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도 했다. 이렇듯 라이프로깅의 영향력은 단순히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소셜미디어의 범주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유튜브는 지식과 정보의 전달 도구로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 유튜버들이 자신만의 창의적인 콘텐츠로 많은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게다가 기존의 TV 매체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개인 방송뿐 아니라 유명 프로덕션, 유명 가수, 영화배우까지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미러월드. 미러월드는 디지털 플랫폼의 실제 현실 세계와 똑같은 이미지, 정보 등을 마치 거울을 보듯 똑같이 구현하는 메타버스다. 길을 찾거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구글맵,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이 대표적인 예다. 부동산 업계의 구글로 불리는 질로우 역시 플랫폼의 실사 이미지의 건물과 주위 환경을 3차원 그래픽으로 만들어 실생활에서 보는 모습과 매우 비슷하게 구현하고 있다. 4가지 유형의 메타버스는 이미 우리 삶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양한 메타버스에 접속하고 활동한다. 그날 있었던 특별한 일과 이벤트를 여러 SNS에 올리고 나의 메타버스로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유도한다. 어디 그뿐인가? 낯선 장소를 찾기 위해 구글맵을 열어 위치를 파악하고 로드맵으로 실제 도로와 건물의 모습도 확인한다. 미러월드에 접속한 것이다. 또 스마트폰의 사진 앱에 접속해 3D 필터로 주위 배경을 온통 꽃밭으로 만든다. 이것은 증강현실의 메타버스에 접속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일상의 많은 시간을 메타버스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일상과 분리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었다.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동시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들 수 있다. 메타버스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개성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그래서 누구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상대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지, 심지어 어떤 돌발적인 말과 행동이 튀어나올지 그 상황에 직접 처하지 않고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미래의 메타버스에서는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현재처럼 시각과 청각 위주의 감각기관을 활용하는 것 외에도 촉각, 미각, 후각 등의 다른 감각기관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이럴 경우 여러 자극이 한꺼번에 입력되니 예측 불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 가상 공간의 소통이나 활동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메타버스의 예측 불가능성이 당황스럽고 심지어 두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큰 매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실제로 게임에 익숙한 요즘 세대는 메타버스의 예측 불가능성을 친숙하게 여기고 즐기기까지 한다. 현실 세계보다 더한 긴장감과 흥미진진함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세계 각국의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은 인간의 오감을 자극할 센서들을 개발하고 이를 메타버스와 연결함으로써 현실과 가상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생생하게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긴장감과 몰입감을 높여 더 오랜 시간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머물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2021년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5년 이내에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했다. 페이스북은 회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까지 본격적인 메타버스 진입을 알렸고
향후 5년 동안 메타버스와 관련한 인력을 1만 명이나 추가로 채용할 계획도 세웠다. 한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2017년에 설립한 뇌 연구 스타트업 뉴럴링크는 뇌에 센서를 이식해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가 작동하게 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머릿속에서 뉴럴링크와 관련한 정보를 검색하라는 생각만 해도 컴퓨터가 알아서 관련 정보를 검색해주는 것이다. 현재 AI와 접목된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사용자의 목소리와 언어를 인식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뉴럴링크는 말조차 필요하지 않은 생각만으로도 명령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실제로 완성되어 메타버스에 적용된다면 오감을 넘어 사용자의 머릿속까지 즉시 반영되는 혁신적인 디지털 가상세계가 열릴 것이다. 2022년 일본 파나소닉 계열사인 스타트업 시프트홀은 메타버스에서 사용자가 더위나 추위를 느낄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페블필을 내놓았다. 60g 정도의 매우 가벼운 기기인 페블필은 블루투스로 연결되며 특수 제작된 셔츠나 벨트와 함께 착용하면 최저 섭씨 9도에서 최고 섭씨 42도까지 냉난방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듯 메타버스는 그래픽 기술을 넘어 이제 인간의 다양한 감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의 연구가 성공한다면 이제 우리는 불편한 헤드셋이나 고글, 장갑, 조끼 등의 기기를 장착하지 않고도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메타버스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들이 개발되어 진정한 의미의 메타버스가 일상에서 펼쳐질 것이다. 메타버스에게 미래를 묻다. 상상 그 이상의 세계. 메타버스를 설명하는 최고의 표현이 아닐까 싶다. 메타버스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세상이다. 메타버스가 구현하는 상상 그 이상의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인문, 경제, 철학적 가치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기술 발달과 그에 따른 다양한 변화는 미래의 엄청난 가능성을 시사하며 변화에 따른 혼란과 충격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아바타가 나를 대신한다.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수많은 아바타가 개인을 대리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된 세상에서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라며 한탄하지 않아도 된다. 메타버스에서는 수많은 아바타가 나를 대신해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고 친구도 만나준다. 현실 세계에서 나는 단 하나의 유일한 존재지만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나의 다양한 활동을 대신하는 복수의 아바타가 존재한다. 메타버스 안에서는 복수의 아바타만큼이나 소통 채널도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의식이 생겨날 것이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면적 디지털 소통도 3차원 기법으로 변화한다. 완벽한 3차원 기법으로 현실 세계와 같은 가상세계 혹은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가상세계를 창조해 지리적 제약 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소통이 열릴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와 성향을 공유할 것이며 현실 세계보다 더욱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디지털 공동체가 생겨날 것이다. 정치 사상적 이슈, 인종적 이슈, 문화적 이슈 등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장벽도 뛰어넘을 것이다. 심지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금과는 아주 다른 개념의 새로운 가상의 국가나 공동체도 탄생할 수 있다. 아바타의 양면성. 개인을 대리하는 복수의 아바타들 덕분에 인류는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즐거움과 기회를 경험하게 된다.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단단한 결속력도 다진다. 그런데 아바타는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존재는 아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가 10개, 20개로 복수가 되면서 발생할 충격과 혼란도 간과할 수 없다.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개인은 자신을 대리하는 여러 아바타를 통해 과거와는 다른 다중적 생활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충격과 혼돈을 과연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 가장 큰 문제로 인간 자아와 정체성의 혼란을 들 수 있다. 메타버스 안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수많은 나와 만나면서 결국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괴리도 문제가 된다. 사람들이 현실 세계보다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그 결과 현실의 공간과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나는 점점 방치되고 소외될 수도 있다. 가상 세계가 우리의 주된 활동 무대가 된다면 현실 세계는 결코 현재와 같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 가상 세계 속에서 비즈니스와 교육, 사교와 취미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한다면 현실의 세상은 단지 먹고 자는 등 생존을 위한 일시적인 공간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PC방에서 온종일 게임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마치 PC방 외에 다른 공간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오랜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식사까지 해결한다. 기본적인 생리 현상도 PC방 안에서 해결하며 의자에 앉아 쪽잠을 자거나 심지어 며칠을 씻지도 않는다. 이들에게 외부 세상은 PC방 안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오기 위해 잠시 들르는 공간일 뿐이다. 너무 극단적인 예시지만 미래의 메타버스 전성시대는 이와 매우 유사한 모습이거나 어쩌면 이보다 더할 수도 있다. 메타버스에서는 단순히 게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상의 거의 모든 활동이 가능하기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현실 세계로 돌아올 이유가 없다.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메타버스로 만들어낸 가상세계는 거대한 도시 스케일의 PC방이 될 수도 있다. 제 아무리 메타버스가 발달하고 그 안에서 일상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인간의 실체적 존재는 결국 현실에 있다. 이제 겨우 메타버스의 첫걸음을 떼는 시점에 이러한 염려는 기우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미래 메타버스를 설계할 때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를 다양한 문제를 예측하려면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유토피아가 메타버스 세상에서 열릴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메타버스 시대, 부동산이 달라진다. 메타버스가 공간을 무한대로 확장한다고 해서 그 안에 모든 공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가상세계에서 수많은 가상 부동산이 생기겠지만 그 가치는 천차만별이다. 발을 디디고 서 있지도 못하는 가상 공간, 심지어 전원을 끄거나 로그아웃하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가상세계의 부동산에 가격이 매겨지고 가치의 차이가 생긴다니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수요가 있는 대상에는 결국 그 가치에 걸맞는 값이 매겨지고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치는 오르기 마련이다. 이런 현실 법칙은 메타버스가 구현하는 세상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가상 부동산은 어떻게 가치가 측정될까?
가상세계의 영역은 거의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으나 각 공간의 활성화 정도는 차이가 있고 그것이 곧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가상세계도 결국 인간이 활용하는 곳이므로 현실 세계의 토지 개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메타버스 안에서도 개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중심으로 가상 도시가 개발된다. 마치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와 같다. 황량한 대지에 사람들이 들어와 집을 짓고 상점을 열면서 마을을 만들고 넓은 도로와 높은 빌딩을 지으면서 도시 공간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여러 도시의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한다. 이때 각 도시의 부동산은 어느 지점을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선점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유하려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의 효용성과 비교적 우위가 결정된다. 현실 세계의 부동산 가치가 산정되는 방식과 비슷하다. 실제로 2021년 한 해 동안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크래프토복셀 등 메타버스에서 가장 주목받은 플랫폼들이 5억 달러가 넘는 가상 부동산을 거래했다. 전문가들은 2022년에 메타버스 안의 가상 부동산 거래가 1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며 2028년까지 대략 3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현재 메타버스는 초기 단계이므로 교육이나 주거의 수요보다는 엔터테인먼트나 비즈니스의 수요가 월등히 높다. 그러나 더 발전된 미래 메타버스에서는 사람들이 현재보다 더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할 것이다. 메타버스가 더욱 다양해지고 확장될수록 효용성이 높은 부동산의 가치도 함께 오를 것이다. 메타버스 시대, 현실의 부동산은 어떻게 변할까? 메타버스 속 부동산의 영향력과 가치는 현실 세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에서 가상 부동산의 영향력이 커지고 거래가 활발해지면 현실의 부동산은 경쟁이 완화되고 수요가 점점 감소해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오피스 공간의 거래를 들 수 있다. 메타버스 속 가상 공간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획회의를 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을 한다면 굳이 현실 세계에서 출근이 필요하지 않다. 어쩌면 미래에는 많은 사람이 메타버스로 출근할지도 모른다. 이미 메타와 카카오는 메타버스의 근무와 실제 회사의 근무를 혼용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온전히 메타버스에서만 근무하게 된다면 현실의 오피스 공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오피스 공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로 다양한 현실 부동산의 사용 빈도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현실 부동산의 가치도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마존, 쿠팡 등의 이커머스가 활발해지면서 오프라인 쇼핑의 대명사인 미국의 시어즈나 메이시스 등이 파산했고 이들의 부동산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나왔다. 이처럼 이커머스, 가상공간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많은 분야에서 활성화될수록 현실 세계의 부동산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물론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거대 유통업이 몰락과는 별개로 현실 세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수요가 탄생할 수도 있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가상 부동산의 위치에 높은 프리미엄이 매겨지면 그 가치가 매우 높게 책정될 수도 있다. 만화와 같은 디지털 아트가 NFT를 활용한 희소성으로 현재 몇십억 원의 가치가 되어 유통되고 암호화폐 시장이 예상을 뛰어넘어 급성장하는 것만 보더라도
메타버스 부동산에 믿기지 않을 만큼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메타버스가 제안하는 미래형 소비. 현실과도 같은 세상이 구현되는 미래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디지털 세계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메타버스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오락을 즐기고 친구를 사귀고 여행도 간다. 현실 세계에서는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것에 주로 시간을 보낸다. 물론 메타버스 세계에 로그인을 하려면 우리는 현실 세계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고글을 끼고 있거나 특수한 캡슐방에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현실의 모든 활동이 멈춘 상황이기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소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메타버스 세상 속에 머무는 동안 현실 세계의 소비는 정지되는 셈이다. 이 정지의 시간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행해진 과시적 소비도 디지털 세상의 소비로 옮겨간다. 메타버스 속의 가상 아이템과 상품으로 나의 아바타를 장식하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현재 가장 활발한 메타버스 중 하나인 제페토의 상점을 보면 구찌, 샤넬, 나이키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소비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메타버스의 발전과 함께 이런 현상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메타버스 속에서 아바타를 돋보이게 하는 디지털 아이템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사람들은 현실에서 즐겼던 소비와 다를 바 없이 가상 세계에서 과시적 소비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의 소비는 어떻게 변화될까? 하루 중 상당 부분을 디지털 공간에서 보낸다 해도 실체적 인간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 분명 소비는 발생한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소비 행위가 일어난다. 과시적 소비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필수적 소비가 확대된다. 이러한 필수적 소비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기술의 발달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맞춰 기능이나 디자인에서도 큰 변화를 보인다. 이미 이러한 변화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기차, 자율주행, 메타버스, 인공지능, 플랫폼, 블록체인 등 최근 현실 세계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기술들은 인간의 근원적 생활 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테슬라나 애플 같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이너들이 제시하는 미래의 주거 형식과 의복을 보면 기능적이고 기본에 충실한 요소들이 담겨 있다. 불필요한 과시적 요소를 덜어내고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실용성을 더욱 부각한다. 이렇듯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인류가 동경하며 즐겨온 과시적 소비가 디지털 가상 공간으로 옮겨가고 현실 세계는 필수적 소비 형태로 변화된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과거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났던 자원 고갈, 환경 오염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메타버스가 만들어갈 인류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이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